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연입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전부 또 그 과정을 잊어버려 가지고 떠듬떠듬 하다가 그 정작 내보내야 할 그 부분을 놓치고 뒷부분만 살짝 나갔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되는데도 익숙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조금씩 진일보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11월 12일 날 광복회관을 갔었습니다. 그날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 그 3층 대강당 문 앞에 그 벽면에 들어있는 그 사진들을 제가 좀 찍어 왔거든요. 의열 투쟁에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네, 그래서 최수봉 의사,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슈헤이에게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 의사, 이런 분들이 사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날 그 벽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네. 크게 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서 건드렸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크게 하지를 못하네요. 이날 11월 12일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복회관 그 3층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극복 학술 세미나라는 것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5분의 주제 발표자가 있었고 이제 좌장으로는 그 경북대든가요? 이정우 교수님이 좌장을 맡으셔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아주 오후 늦게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PDP 이런 저기를 화면으로 띄우면서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을 진짜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제 이 방송이 나가면은 그 화면에서 이걸 크게 해가지고서는 핵심 요약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숙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라이트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더 많이 회자된 그 뉴라이트,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그때부터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긴 했으나 과연 도대체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실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뉴라이트라는 것은 왜 그렇게 진짜 번성했는가, 그 다음에 번성한 그런 실상, 그들을 극복하려면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이제 사진을 좀 또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사진에 너무나 많은 그 이제 몇 석이나 되는 그 강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당이 아주 꽉 차도록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거의 60이 넘으신 70, 80대 그런 분들이 머리 하얀 분들이 오셔서 이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걸 보니까 뉴라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분은
여순항쟁 그 서울유족회 회장님 이세훈 선생님이시고요. 그 옆에 분은 이제 한국전쟁 희생자 그 유족들을 이제 대표해서 사무총장을 하시고,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하루속히 이제 해원과 정명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유가족들이시죠. 그 뒤에는 파리에서 날아오셔서 우리 시민사회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희 선생이 보이십니다. 뭐 하여튼 너무나 꽉 차가지고 일일이 누구누구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하여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실까봐 음악도 깔았고요. 이 음악은 그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이라는 그런 첼로곡입니다. 첼로곡으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건데, 언젠가 한 번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너무나 많이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우울한 음악이라서 이 첼로 주자이면서 그 루게릭병인가요? 그 희귀병으로 하여튼 일찍 요절한 바이올리니스트를 회고하느라고 그렇게 이름이 이제 지어졌잖아요. 그 첼로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날 이제 그 발제자들이 그 5분이나 나오셨는데, 제1주제에 상명대의 주진호 명예교수님, 그 다음에 승리보다 성공을 뉴라이트의 극복의 길, 그래서 역사학자 김기협 선생님,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전강수 교수님은 뉴라이트의 지휘부, 반일 종족주의 그룹을 해부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3주제를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대의 뇌를 점령한 전쟁,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이신 황희두 이제 선생님, 아주 젊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5번째 주제로는 한국 시민의식 역량의 소진 혹은 퇴보에 대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작가 김내훈 선생이 제5주제를 이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이 사회적 그 이슈에 대해서 뉴라이트는 과연 진짜 무엇인가, 그 실체와 의도에 대해서 이제 그 상명대 주진호 교수님의 그 논문을, 이제 소논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성립. 뉴라이트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구운동권 세력 일부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구운동권이라고 그러니까 올드 라이트죠. 올드 라이트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뉴 라이트의 얘기 아닙니까? 올드 라이트의 반작용으로 이제 그 뉴 라이트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이들이 출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운동권 세력 일부가 기존의 민족주의 좌파나 주체사상 노선에서 이탈하여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우파적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형성된 신보수주의 정치 사회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소련을 위시해서 그 위성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많이 이제 그 신봉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동유럽을 이제 전체를 그 퍼져 있던 동유럽 붕괴와 소련의 해체 및 북한 체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운동권 내 좌파적 이념에 대한 회의가 확산됐죠. 이러면서 이제 특히 주체 사상파 출신 일부가 북한 체제의 환멸, 민족주의 담론의 한계 인식 속에서 대거 우파적 이념으로 전환, 탈민족주의, 시장경제, 실용주의를 이제 강조하고 표방하면서 그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특히 1998년 김영환, 홍진표, 한기홍 등이 간행한 잡지 시대정신이 초기 사상적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과 서구 자유주의의 도입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라이트가 이런 그 원인과 이제 흐름에 의해서 이제 점차 그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그 이제 기조를 가지고 이제 탄생하는 그 단체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2004년 11월에는 자유주의 연대가 창립되고 2005년에는 11월에 뉴라이트 전국 연합이 이제 그 발족을 하는데, 이런데 이제 대표들이 정말 뉴라이트의 아주 핵심 멤버이죠. 이 김진홍 목사는 뉴라이트 전국 연합의 이제 대표가 되는데, 이 김진홍 목사는 어떻게 해요? 두레 마을을 이끌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주민을 이제 이렇게 안고 가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던 그런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변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뉴라이트라는 이제 그 개념에 있지 않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을 했죠.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뉴라이트 재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싱크넷, 그 다음에 교과서 포럼 등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뉴라이트를 이제 표방하는 이제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단체들에 이제 엮이지 않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표들이나 주역으로 활동하는 그 대표들이나 그 단체 이름들을 아셔야지 정말 이들이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는 오늘부터 뉴라이트야. 뉴라이트는 이렇게 해서 좋은 거야. 옛날 거와는 완전히 딴판인 다른 개념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어느 날 그 뚝 떨어진 그 우박알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물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어떤 지점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의 이제 개념을 조금씩 틀어서 비꼬아서 이제 덧입히고 색칠을 해서 윤색해가지고 살짝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언제 이제 그 자기가 이들에게 포섭당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이 간행한 잡지 시대정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단체들, 자유주의 연대, 그 다음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재단, 싱크넷, 교과서 포럼, 이제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출범하는 그 단체였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반공과 권위주의 독재에 기생했던 올드 라이트, 아까도 나왔잖아요. 구운동권 세력.
올드 라이트와의 차별을 내세워서 뉴 라이트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것들이 서서히 말하자면 그 개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이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시장, 기업의 자유, 실용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단순한 선멸 대상이 아닌 북한 민주화, 북한 주민 구제 등 새 보수 담론을 이들은 이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점차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제 끄트머리에는 이제 그렇게 내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 내에서는 점차 좌파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거기서 이제 비판을 하다가 이제 한 발 나가고 두 발 나가고 세 발 나갔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건국절, 건국절을 이제 이들이 신봉하죠. 건국절.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그다음에 친일, 반공, 산업화 강조 등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조금만 비틀어뜨니까 비트는 지점, 최초의 비트는 지점은 이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부채꼴처럼 이렇게 가 닿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이제 말하자면 점점 더 진화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현대사의 그 우익 쪽의 재해석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뭐예요? 건국절은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 건국했다고 1948년에 그래서 건국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강조를 하다 보면 이승만을 찬양하게 되고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화면이 절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난리 났네. 왜 화면이 켜지질 않냐? 건국절 이야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국절을 이들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승만 찬양이 나오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들이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뭡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것에 이제 이야기를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일제의 그 침탈에 의해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근대화를 이제 성취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 남의 나라를 도대체 그 약탈해 가지고 그 영토까지 빼앗고 지네 나라로 만들려고 그냥 민족 혼도 다 말살하고 군산항에서 진짜 우리의 그 쌀을 혹은 금을 그렇게 실어내간 그들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고 진짜 언어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 응? 박탈하려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 이제 얘기가 안 되고, 하여튼 그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철도도 깔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됐다 미개했었는데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플러스 요인이 이제 그 한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들은 그 끝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친일파가 있는 거고,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이룬 자기의 재산과 모든 이 사회에서 이룩한 그러니까 뭐다, 흔적들 때문에, 업적들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았던 정말 외놈, 일본놈, 그놈들이 거의 많게는 수십만이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말 강습소가 그렇게 번성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바로 종전에 관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적도 지네들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언어를 이제 빼앗으려고 전부 다 일본말 하게끔 이제 했었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한국인인 척 하려고, 그 얼굴은 다 이제 같은 종족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배우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말 강습소가 그렇게 번성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만 이제 유창하게 하면은 이제 한국놈이 된 거죠. 그놈들을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 것이 반민특위 아닙니까? 예, 반민특위가 생겼는데 그 6월 6일 날 새벽 뭐 7시인가에 이승만이 그 경찰들 시켜가지고 모조리 그 반민특위를 때려잡고, 그날을 오히려 현충일 날을 그 6월 6일 날을, 반민특위 때려잡던 날을 현충일로 만든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어떻게 친일을 뭐라 그럴까, 좋은 걸로 이제 친일파를 좋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반공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승만이 단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일 관료들을 전부 다 친일 경찰들을 부활시키잖아요. 그건 뭐냐면 군정이 군정을 하기에 유리하고 쉽게 하도록,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8월 26일에 미 국무부에서 이제 미 국무부 선언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별다른 지시가 있기 전에 조선은 전 체제를 고수한다, 이렇게 미 국무부에서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단정을 해서 얼른 그 대권을 잡고 싶은 이승만이라는 작자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친일 관료와 친일 경찰을 모조리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네들이 그동안에 일본놈 앞잡이로 행세해왔던 그것들이 자기네들이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명이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부활시키는 미 군정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명령을 내리고 그 행사한 이승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 군정 편이며, 그러니까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는 시점이 이거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표한, 그러니까 종전 체제를 고수해라라고 발표한 미 국무부, 그러니까 미 군정이 지네들이 군정을 실시하는데 편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발표했는데, 민 군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작자가 이승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미 군정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 친일파와 남아있는 외놈들은, 일본 놈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데, 아니면 진짜 무기징역을 당하든가, 이제, 응? 처형을 당하든가, 이제 이래야지 될 판인데,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승만의 명령대로, 이승만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이승만이 이제 제주 4.3 거기도 공산당으로 몰아서 거기도 학살해라. 그다음에 제주 4.3 거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국방경비사령부 제14연대에다가 제주 출병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1948년 10월 19일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14연대에 몇 명의 군인들이, 상사급 몇 명의 군인들이 항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23 내란 때처럼 123 내란에서는 이들이 그 뭐랄까 출병하는 그 원인을, 왜 출병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서야 알고서는 이제 동작을 천천히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기 애벌레 뭐 놀이 하듯이 이제 꼼지락대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민첩해야 할 그 장병들이 그냥 뭐 천천히 왜 이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123 내란 있었을 때 그 담 넘고 창문 뚫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그 군인들을 직접 이렇게 그 사진 찍은 게 아니고 누가 슬로우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뭐랄까 애벌레 놀이 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도 이들이 그러니까 준 항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있는 대로 따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벌고 있구나. 이제 그걸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1948년에 있었던 이제 그 제주 출병 제주 민중항쟁의 그 진압이 안 되니까 경찰력으로는 이승만이, 그러니까는 가까운 여수 지역의 그러니까 국방경비대의 14연대에다가 출병을 요구하잖아요. 말하자면 10월 19일 날 밤 10시에 배를 타고 가서 제주에 상륙해서 거기 이제 그 항쟁하는 항쟁민들을 토벌해라. 그런데 이제 이 14연대 그 몇몇 그 병사들이 항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주 출병 거부 병사위원회를 졸지에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7, 8명 정도의 그 병사들 가운데에서 7, 8명 가량이 남로당 소속의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이 이것은 획책한 거다. 남로당에서 여순항쟁을 이제 그 불순분자들이 미리 그 제주와 함께 공산당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 이승만의 정권을 이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그들의 이제 불순한 의도와 획책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그 14연대 출병할 그 병사들이 한 2,000에서 3,000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사급의 그 이제 병사들이 항명을 했는데 그 중에 남로당 출신은 한 7에서 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7이나 8명이 이제 남로당 출신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로당에서 획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로당이든 무슨 뭐 중로당이든 북로당이든 간에 잘못된 것에 대한 이제 반발이었으며 저항이었잖아요. 남로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멀쩡한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제 잘못돼 돌아가는 이제 잘못돼 돌아가면 이제 영구히 그 분단이 고착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단선 단정을 누구든지 이제 그 다 반대할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초의 항명한 그 군인들 중에서 7, 8명 정도가 남로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공산당의 어떤 나쁜 세력들의 획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남로당이니 공산당이니 뭐 빨치산이니 빨갱이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거죠. 빨갱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뉴라이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친일을 이제 좋아해야 되고 친미파가 이제 그 우세해지는 거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산당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들을 학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반공주의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산업화를 강조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만 말고 이승만 이후에 독재 정권을 이어받았던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포석이 이 속에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형태를 갖추어 가는 거죠. 뉴라이트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엔 뭐냐면 교과서 포럼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교과서 포럼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05년 창립된 대한민국 뉴라이트 계열 단체로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좌파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어때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야지 그러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희박해야 됩니까? 참 진짜 갖다 붙이기도 어지간히 잘 갖다 붙여요. 그 강하다고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바로잡고자 활동해 온 이제 조직이 이제 교과서 포럼이라는 실체인데 그들은 이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주리적 견해를 담은 거민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파적 민중 중심의 서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관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목적을 이들이 이제 명시하면서 출범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공동대표가 나오는데 서울대 정치학 교수 박효정,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 교수 이영훈, 그 다음에 충남대 서양사 교수 차상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공동대표로 나오는데,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이제 어디 그 양주에인가 이제 지방에 살 때인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회 비슷한 데서 박효정 교수를 초대를 해서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와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완전히 이명박 찬양론자가 돼가지고 내내 그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강연이 다 끝났는데 강연을 한 시간도 더 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듣느라고 진짜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뭘 말을 하고 있는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나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무슨 강연을 듣고 자빠졌죠. 그래가지고 너무 부해가 나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 강연 다 끝나고서는 그 뭐지?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한데 이명박이 잘했다라고 그 일변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여튼 정면 도전을 했죠. 그랬는데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의회나 이제 이런 쪽에서 그 강연회를 만든 그쪽에서 되게 많이 욕먹었죠, 제가. 아니, 그 멀리서 서울에서부터 온 사람을 손님을 세상에 그렇게 정면으로 그렇게 홀대하면서 그러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막 공개적으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기관에 있는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다행히도 저한테 이제 반론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가서 얘기했죠. 저는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모르느냐. 이명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매국적 인사를 도대체 어디 이런 데 와가지고서는 세상에 애국자인 것처럼 변신시켜가지고 지금 이 진짜 아까운 시간에 여러 사람을 여기다 모아놓고 그렇게 허황된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정신이 좀 나는 것 같고 이제 박수 받았죠, 오히려. 근데 그 작자는 그때 그렇게 강연을 하고 1시간 강연하고 150인가 뭐 얼마를 받아간다 하더라고요. 참 한심스러워서 진짜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은 이제 행편없는 정권이었죠. 그 박효정 교수가 여기 나오네요. 예, 교과서 포럼의 상임 공동 대표예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한 번씩은 이름을 좀 들어보셔야 이제 다음에라도 이제 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또 펼치면 뉴라이트 이런 쪽에 이제 강연을 할 거거든요. 칼럼을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들의 그런 정치적 목적이 헛수고로 돌아가도록 이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포럼의 운영위원회로는 명지대 강규영, 김광동, 김영호, 김일령, 김종석, 김주성, 박효정, 신지호, 유석춘, 이영훈, 전상인, 정성화, 차상철, 하민화, 이제 이런 거의 다 진짜 교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으로는 김동규, 김진홍, 안병직, 유영익, 유종영, 윤형섭, 이대근, 이동복, 이상진, 이성무, 이택휘, 이인호, 이주영, 최문형, 한홍수,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뉴라이트를 이제 지지해서 참여하고 후원하는 단체들이 또 많은데, 여기 이제 아주 번듯한 이름들의 단체들이 있어요. 교육공동체 시민연합. 얼마나 고상하고 멋집니까? 교육공동체 시민연합.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 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예. 사회를 이제 바르게 하기 위한 시민회의라니 얼마나 진짜 뜻깊고 좋은 단체 같아요. 예, 이런데 이제 그건 모르고선 여기 들어갔다가는 이제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북한 민주화 포럼, 자유주의 연대, 초중고 교장 협의회. 이거 보세요. 그러니 초중고 교장 협의회가 이제 이들이 전부 다 뉴라이트들이니 그 2세들 교육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세상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교과서 포럼 후원회. 대충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이들에게 참여하고 후원하는 단체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대체로 모두 미국 박사 출신들이고 사회과학자들이 압도적이라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야. 미국에서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사회과학자들. 그런데 역사학 전공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사 전공자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대. 전부 다 서양사 전공자들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계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말하자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한 건데 진짜 한국사 역사학자는 없고 전부 다 서양사 하는 사람들이죠. 서양사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 한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사실상 교과서 포럼은 대중적 지지 기반도 없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허장성세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이라 할 만하다. 주진호 교수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이 이제 소논문을 이어가십니다. 뉴라이트가 소위 과거 운동권 출신이 전향해서 신의의 우익을 자처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라면 운영위원들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히 운영위원들이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전부터 보수 언론이 젊은 보수 논객으로 총애한 이들이래요. 다시 말해 뉴라이트가 아니라 이미 전부터 우파였던 올드라이트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활동이 여전히 반공극우를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이념과 전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어떤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단체들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 가는데 이제 이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초중고 자라나는 우리 1세들에게 이제 비틀린 이제 역사 개념을 역사관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라는 것을 출간합니다. 2008년 교과서 포럼은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간하며 기존의 거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대비되는 입장을 이제 그 안에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가까운 서술을 하며 4.19를 학생의 의거로 5.16을 산업화를 주도한 혁명으로 재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책에서. 그래서 기존 역사학계와는 다른 내용의 서술 방식으로 이제 큰 논쟁을 사회에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의 집필자는 아까도 이제 나왔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영훈 교수, 그다음에 성신여대 김용직 정치학과,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성신여대의 김영호, 그다음에 전남대 경제학의 김재호, 연세대 국제관계학의 김세중, 그다음에 홍익대 경영학과의 김종석, 그다음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전상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주익종, 그다음에 나라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진화위의 연구위원장이었던 김광동, 그다음에 시대정신 편집위원인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그 책에 집필위원들이 이렇게 완전히
뉴라이트 골수 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를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심으로 서술하며 국가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역사 서술의 핵심 축으로 이제 제시되고요. 대한민국의 출범을 임시정부의 계승이 아닌 1948년에